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국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국내외 증시를 흔드는 변수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눈 뜨면 어제와 다른 뉴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혼자서 다 챙기기 힘든 고민들, 저희와 시장부터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하시죠. 이번 주 마무리부터 다가오는 한 주의 든든한 대비는 이분과 함께면 한 방에 정리되죠.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에 빛나는 한경의 안방마님 박유진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또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 주 참 짧았어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3일이면은 한 주간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그렇죠. 월요일, 화요일이 배제되고 수목금 딱 열린 3주간의 어떤 주간 스케줄이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마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5월 달도 좀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숨가쁘게 느껴지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의 정치 불확실성도 짙은 상황인데다가 또 미중 이 무역 협상, 그러니까 미중이 드디어 관세 전쟁 이후 처음으로 협상을 위해 마주 앉게 되잖아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번 주 한 주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좀 휴일을 맞이하고 나왔더니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난했다. 그렇지만 뭐야 좀 약간 미국에 비해서 좀 뜨뜻미지근한 어떤 그런 느낌? 미국 증시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증시가 너무 하답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게 정치적인 어떤 혼선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 이번 주 5점 정리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자, 이게 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5일간의 기록이 아니라 이제 3일간의 한 주간의 기록이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코스피가 상승으로 지난주 대비 0.68% 상승, 코스닥은 상승폭이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주중에 이제 상승폭을 보면 1.22% 올라갔던 상황이 있었고 코스닥도 1.27% 상승했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요. 이제 드디어 이제 1,300원대가 이제 편안해지는 시기가 오는 건지 자, 1,399.80원으로 끝났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금요일 날 하룻밤 자는 그 새벽에 여배 환율이라고 NDF라고 있는데 NDF에서는 또 다시 약간 올라가서 1,400원대로 올라갔다는 거는 그렇지만 오랜만이지만 1,300원대의 뭐 호가를 하는 어떤 원달러 환율을 봤다. 특히 1,379.70까지도 내려왔던 환율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요. 뭐 크게 뭐 어떤 상승 진전은 없지만 아주 미미하게 그 저점 잡고 조금은 올라가는 아주 미미하지만 저점 잡고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자, 미국의 빅스 지수, 여러분들 일명 공포 지수라고 하는 제가 18을 기준 삼으라고 하는 이 빅스 지수는요. 21.90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미국이. 자, 근데 예전에 18 밑에 한참 있었던 때하고 생각보다는 20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도 좀 특이 사항입니다. 이 정도면은 좀 20 밑으로 좀 내려와 줄만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려오진 않은 상황이다. 자, 하이라이트를 몇 개 좀 이렇게 꼽아본다면요. 자, 대만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원화 대비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를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외환 시장의 아주 특이 사항 중에 하나가 대만 달러입니다. 대만 달러가 이틀 만에 10%가 올랐다는 거는 한 나라의 자국 통화가 뭐 주식도 아니고 이틀 만에 10% 오른다는 거는요. 굉장히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자, 배경에는 트럼프가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트럼프의 모순이다. 또 제2의 플라자 합의가 공포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제2의 플라자 합의. 이제 플라자 합의하면 여러분들 1980년대에 여러분들 미국과 일본의 서로 양국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일본의 통화를 가치를 절상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일본 통화 대비 달러는 굉장히 약세가 되고 일본 통화는 초강세가 되면서 그때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한 일본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용어가 좀 익숙해지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양털깎기라는 일명 이야기 있죠. 미국 측에서는 뭐 어느 나라를 하나 뭐 굉장히 부강하게 키워서 정말 털을 아주 살을 찌워가지고 털이 빵빵하게 이제 살을 찌고 나면 그 다음에 털을 깎고
그거 다 잡아먹고 이제 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요점으로 얘기한다면 일본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양털깎기 또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될 만한 나라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중국이 될지 뭐 대만이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만약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어느 나라 중에 하나는 어디가 될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한 20년, 30년을 일본을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맞이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진짜로 올까요? 이때 일본은 정말 처참하게 어떻게 보면은 당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지고 경제는 더 뭐라 그럴까 더 디테일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특히 중국, 대만 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의 하고의 협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 우리가 통화를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서로 합의점을 만들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트럼프가요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 대중관세 80%가 적절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중국 측에 이제 미국의 중국 시장을 개방을 해라.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가장 보호무역주의의 선봉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자유 경제 체제를 조금 꼽지만 나름 무역 상황에서 보면은 개방을 하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나름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체제를 이용해서 어떤 공산의 어떤 체제를 이용해서 뭐 좋은 것만 취하는 어떤 중국의 모습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대중관세 80%가 적절하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 관련해서 미국이 지난번에 145% 매기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네. 보복으로 미국에 대해서 중국은 125% 한다 그랬죠. 그런데 145에서 갑자기 대중관세를 80%로 낮추는 이런 상황으로 뭐 얘기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 주간 뭐 주식시장은 괜찮았다. 그리고 뭔가 합의점이 도달하는 어떤 각국의 이런 협상안을 뭐 계기로 해가지고 시장은 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또 하나 골치 아픈 일이 또 세계 군사 강국 첨단 무기 시험장이 된 인도와 파키스탄 공중전. 자,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전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공군 쪽에 지금 무력전이 굉장한데 여기서요. 세계 군사 강국의 첨단 무기 시험장이 됐다. 그동안의 전투기들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된 최신 무기들이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어저께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대규모 또 공습을 한다 이런 얘기가 또 추가로 예. 그 속보로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공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파키스탄이 인도에 공중전에 사용했던 무기는 어느 나라 거다? 중국산. 근데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아주 전투력이 아주 좋았고 인도 쪽에서는 프랑스제의 어떤 이 전투기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는요 또 특이점이 너무너무 핫한 방산주의 정말 한 주간이 아니었나. 화장품도 제가 지난주에 화장품 봐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화장품도 좋았지만 방산주도 그에 못지않게 너무너무 좋았던 한 주였다. 자, 1,300원대 환율이 너무 오랜만이라 반갑기도 한데요. 네, 우리나라가 0%대의 저성장을 우리가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5월 달에 우리 이번 달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은 3연속 금리 동결에 이렇게 지금 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5월 달에 인하가 유력하다라고 한다면 역시 더 우리보다 우세한 국가인 미국보다 우리가 더 금리가 낮다는 건 역시 그 또 역전차, 금리 역전차에 대한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월 달에 인하가 좀 유력하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상 지금은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추경에 대한 것들 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뭔가 좀 시장을 좀 떠받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이 드니까요. 5월 달에는 한번 금리 인하를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라는 것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잃어버리는 것도 분명히 있다. 미국과의 또 금리 역전차가 또 벌어지게 되면
역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강하게 들어올까라는 어떤 의문점도 남는 그런 5월 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5점 정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윤진 대표님의 시그니처 코너죠. 2, 3주를 앞서 내다볼 수 있는 선행학습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정들 주목해 볼까요? 네, 우리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9일 주간이면 지금부터 2주 후죠. 예. 신규 상장주가 3가지나 들어옵니다. 네. 세 종목인데요. 이뮨 온시아, 면역항암제 기반 신약 연구개발 업체이고요. T세포, 대식세포 타깃 면역항암제 부분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바이오비주라는 회사요. 요즘에 히알루론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들 아마 접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스킨 부스터나 필러의 어떤 주 재료가 되는데요. 여기에 메디컬 에스테틱 추출 전문 업체인 바이오비즈가 또 신규 상장을 한다고 하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공모 청약으로 알려드렸던 회사죠. 달바 글로벌. 뭐 아주 유명한 달바 세럼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게 프리미엄 비건 화장품 회사죠. 이 세 가지 회사가 이제 이렇게 상장을 한 걸로 앞두는 걸 봐서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여전히 모멘텀이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공모 청약 종목이 또 2가지나 있습니다. 아우토크립트라는 회사인데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굴러간다. 더 이상 자동차는 이제는 기계공학의 함수 또는 우리가 오일로 기름으로 이제는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굴러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죠. 차량 통신 보안 및 인프라 운영을 기술하는 아우토크립트라는 회사 공모 청약을 앞두고 있고요. 키스트론이라는 회사가 고려제강 그룹 계열의 전자부품 케이블형 와이어를 제조하는 주사업으로 하는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요, 특이점은 태양광 발전 산업도 영위하기 때문에 뭐 이쪽 공모 청약 이 2가지 종목을 좀 본다면 보안 솔루션과 철강, 태양광까지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의 화웨이에서요, 자체 개발 OS 탑재 노트북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화웨이의 훅몽 OS 기반 컴퓨터는 5년의 연구 개발을 거쳐서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데이터의 암호화의 공유와 보안 칩 내장 등으로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췄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음성 비서를 또 도입을 하니까 여러 가지 AI 기능을 탑재까지 하면서 최첨단 어떤 노트북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역시 이쪽 관련해서는 뭐 AI 챗봇이라든지 인공지능 또 AI 반도체 관련주들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또 접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공공하고 민간이 4천억 가량을 공동 투자해서 SPC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거라고 합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공공하고 민간 비율이 뭐 51대 뭐 49면 거의 비등비등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런 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역시 관련주로는 뭐 AI 챗봇이라든지 AI 반도체 또 통신 관련주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이 하나 있다 그랬죠. 컴퓨텍스라는 대만에서 거대한 또 어떤 박람회가 IT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여기 이제 IT 박람회에서 가장 중요한 또 기조 연설을 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죠. 대만계 미국인인 젠슨 황이 이번 연설에서 대만 타이페이시의 해외 지사 본부 신설 여부에 대한 것을 언급할 거다. 어디가 더 추가될 것인가 굉장히 그것이 중요할 것으로 또 타겟하는 어떤 마켓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와 지능형 로봇 쪽 공급들 계속 여러분들 또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HBM,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HBM이 한 축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배당금, 중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분기 배당으로요. 5월 20일 날 보통주 한 주당 365원, 우선주 한 주당 365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배당금 총액은 약 2.44조 원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NC소프트가 리니지 2M 동남아 6개국 출시한다고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출시 국가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뭐 필리핀 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새로운 어떤 그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 환경을 뭐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NC소프트도 그동안에 너무너무 잠을 자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넷마블 또 게임주에 대한 어떤 지금 또 내용이 있는데요.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 글로벌 출시하는 지금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넷마블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모바일 유저와 PC 유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 내용들이 출시가 되는데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유저는 보실 수 있고 PC 유저는 스팀에서 창립한 팩 구매를 통해서 얼리 액세스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게임주들 뭔가 모멘텀이 계속 있는 모양새이죠. 플레이 엑스포라고 이것도 게임 모바일 관련한 지금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 콘텐츠 진흥원과 킨텍스가 주관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 게임의 문화축제라고 하니까 게임 관련주들 계속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현대차, 미국 제철소의 투자, 전기차 공급망도 시너지 한다,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제 보도에 대해서 조회 공시 답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차, 미국 제철소에 투자한다. 양측에, 그러니까 양 회사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한항공에서 1조 원 규모의 군용 헬기 개량 사업 수주 보도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 대한항공이 급등을 한번 했는데요. 역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가장 바로미터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항공이죠. 그래서 항공주가 그래서 나름 또 모멘텀 달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오션입니다. 어드밴티지 탱커스 VLCC 두 척 수주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있어야 된 지금 이 기간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도 좋은 수주 내용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의 연지동 사옥 매각에 대한 검토가 있는데요. 지금 각 그룹사들 안에서 현금을 창출하기 위한, 현금 마련하기 위한 어떤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자산을 매각하는 어떤 흐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지금 녹록치 않다는 건데요. 역시 이제 연지동 사옥에 대한 매각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투어 역시도 지분,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 보도가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시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5월 26일에서 6월 1일까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현지 시간으로는요,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열리는데 미국 일리노이즈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역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요, 좀 오락가락하는 좀 경향이 있긴 한데 면역항암제하고 바이오시밀러,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에 대한 어떤 의약품에 대한 어떤 관세를 또 매기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약간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종양학회 내용으로 뭔가 좀 모멘텀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SCI 재조정, 그때는 재조정 이제 리밸런싱이 있을 거다.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삼양식품, 하나시스템, LIG 넥슨, 이네들은 무조건 모셔라 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하나시스템, LIG 넥슨 난리가 났죠. 주가 급등 나왔습니다. 그런데 리밸런싱이 되는 것은 바로 이 5월 30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되니까 미리 한 2, 3주 전에 매수했다면 이제는 30일이 조금 가면 갈수록 물론 탄력은 모멘텀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좀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워낙에 한화시스템, LIG 넥슨 저는 지금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렇게 뉴스에 딱 기정사실화가 되면은 항상 주가가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 편출 예상되는 종목들도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월 달은요, FOMC 의사록 공개가 미국에 항상 매월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핑크색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좀 빨갛게 해놨는데, 자, 이유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5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굉장히 강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 특히 이제 K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2주 후, 3주 후까지의 증시 일정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오늘 센 주식 강의 일정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또 지난주 말씀해 주셨던 이 화장품 종목들도 너무 좋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화장품 종목을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토네모를 갖고 나왔는데 네. 그 전에 이미 그 공개 방송에서 계속 VT, 계속 이쪽 큰 종목들을 실리콘도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화장품 너무 좋았죠. 자, 이번 주는요. 이번 주도 매주 저는 말씀해 주시는 것들마다 좋아서. 좋았죠. 네. 자, 센 주식 오늘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바로 기본 공식을 저는 여기에 따라서 주식을 보기 때문이에요. 자, 공식이 뭐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집은 왜 된다고 했어요? 좋은 실적이 있거나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매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실적이나 좋은 재료가 있는데 매집이 안 된 종목은 보지 말까요? 네, 보지 마세요. 실적이 좋아도 매집이 안 되면 주식은 올라가지 않아요. 결국에는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주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표창장 받으려고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으려고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좋은 어떤 실적이 있어도 이 주식이 매집이 돼서 날릴 마음이 없으면, 상승할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매집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집에 대해서는 도대체 매집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박윤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제가 매집 강의를 무료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매집 패턴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매집 패턴을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것도 굉장히 참고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매집에서 이제 시작을 한 이제 주식이 자, 근데 모든 분들이 주식을 매집하면 굉장히 매집을 좋은 것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고 좋아합니다만 저는 매집에서 매매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인지 아시죠? 매집은 추세가 없는 비추세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집에서 매입을 해서 들어가면 정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언제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올지 모를 수 있게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드신 구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집보다 비추세인 매집보다 드디어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본상승,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매매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승 추세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때 이제 주식을 쭉 바라보라 그러면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단계로 난 본상승 초입인데 그러면 본상승 초입의 구간은 약간의 예상하는 구간이에요. 매집이 이제 끝나고 이제 쏠 타이밍이 된 거야. 됐을 거야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본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이 이제 진짜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해서 본상승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굉장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수급과 지표가 보강되는데 거래량 거래 대금이 눈에 띄게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 돌파라고 합니다. 돌파 매매는 그런 데서 어떤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다. 돌파를 해서 본상승으로 올라가는 주식이요.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계속 마냥 올라갈 수는 없죠. 10배, 10배거, 20배 가는 종목들은요. 올라갔다가 쉬어갔다가 올라갔다 언덕에서 쉬고 또 다른 평지가 나오고 또 올라갔다가 또 언덕에 갔다 또 평지가 나오고 이 과정을요. 몇 번을 겪을까요? 10배거 종목은요.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6번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돌파를 하고 쉬어가고 이게 6번의 과정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0번을 가면 제가 생각은 한 1500% 가는 종목이고요. 한 16번 정도 가면 이게 20배, 30배 가는 종목이 되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림은 본상승에서 본상승 초입까지, 초입에서 본상승 갔다가 거기서 또 쉬어가는 구간을 우리는 이때 약간 선도 세력의 차익 실현이 있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도 차익 실현하면서 약간 주가가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조정이 나와요. 그게 바로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그랬죠. 낙폭과대 구간인데 희한하게 여기 왔을 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멈추는 선이 있어요. 그걸 많이들 좀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40% 정도 구간을 예를 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면 반토막, 고점 대비 50% 빠진 종목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 뭔가 중간 매집을 다시 해가지고 수급하고 지표가 다시 보강이 되면 다시 본상승한다. 이 구간이 한 번 나오냐, 2번 나오냐, 3번 나오냐, 4번 나오냐, 5번. 이게 바로 10배거 또는 20배 이런 종목의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상승 갔던 종목이요. 자,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본상승까지 우리가 한 8번, 7번, 8번 그렇게 갔던 섹터들은요. 부지기수로 많죠. 대표적인 게 2차 전지가 그렇게 가서 2년 전 여름에 이 본상승과 요기 몇 번 구간이 나왔냐면 한 7, 8번 나오고 10배 이상 올랐다가 거기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하락이 시작된 건데 자, 이때도요. 본상승 갈 때 돌파가 나와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낙폭과대에서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수급과 지표가 더 추가적으로 훼손이 되면서 다시 매집, 태어난 고향, 내가 태어났던 고향인 매집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주식의 생애 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다시 매집 자리로 내려와 있는 섹터를 바로미터로 꼽는다면 2차 전지죠. 자, 2차 전지가 그럼 매집은 모르는 구간이라고 추세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 또는 투자자님들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들 거다. 이 기다리는 구간이 굉장히 힘들죠. 박윤진 대표가 그래서 매집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을 여기 스탠바이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본다면 낙폭과대 구간을 한번 본다면 낙폭과대는 반드시 왼쪽에 본상승 이력이 있는 것이 낙폭과대거든요. 자, 낙폭과대는 반드시 본상승 이력이 있는 것이 낙폭과대라면 제가 2025년에만 한번 센 주식에서 이 포지션 보면 본상승 돌파 예상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의 수익률도 여기 지금 나와 있죠. 하나오션이 제가 2번에 걸쳐서 1월 11일 날도 소개해드렸지만 4월 10일 하나오션의 경우는 제가 그 오프라인 강연, 네. 여의도에서 강연을 했을 때 제가 딱 한 네. 종목 소개해드린 종목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여기서도 하나 엔진 같은 종목들, 또 뭐 하나 비전,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YG엔터도 또 오늘 또 추가적으로 어제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현대 롯데 보세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 있죠. 와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본다면 자. 1월 달에부터 해가지고 우리 사실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센 주식을 좋아하는 것이 본상승과 낙폭과대와 이 돌파 예상 종목들을 잘 여러분들 하시면 좋은 결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 주 센 주식 그럼 여러분들 보셔야 되잖아요. 자, 어떤 종목을 갖고 왔는지 볼까요? 그동안 제가 방산주는 너무 많이 딱 눈에 띄는 종목 드렸잖아요. 자, 이번 주 센 주식은요. 화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풍산이라는 종목인데 우리 앵커님, 네. 풍산이라는 종목은 본상승 초입과 돌파와 본상승에서 어느 종목이 되는지 혹시 어느 포지션인지 한번 볼까요? 네. 풍산은 본상승? 네. 초입? 자, 돌파? 풍산은 돌파 예상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자, 여기서 돌파. 그동안의 고점을요, 몇 번을 지금 박스권을, 여기가 언제입니까? 작년에 2024년 1년 동안, 1년 전에 주가가 여기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진짜 돌파하면 이거는 새로운 시세로 넘어가는 거죠. 돌파 예상되는. 그러네요. 돌파 예상. 네. 그냥 풍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제가 오늘 또 나머지 3개 종목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바로 오셔서 풍산 외에 다른 세 종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정말 이 박은지 대표님만 따라가도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안전한 수익을 챙겨줄 종목들을 챙겨갈 수가 있겠죠. 바로 이어지는 12시 공개 방송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